세월호 4주기를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이 냉장 보관되지 않고 유통되다 적발됐습니다. 냉장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실태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좌우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게 돼 있는 조사업체를 임의로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이곳 전북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4주기 행사는 저녁 7시부터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많이 쌀쌀해졌지만 촛불을 든 시민 200여 명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합창이 전주 풍남문 광장 일대를 가득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선체 인양과 사고 원인 규명 등 모든 일정이 불투명했던 예년보다 다소 밝아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남은 미수습자 5명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부모가 감사의 뜻을 담아 영상 편지를 보내자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지난 4년간 유가족들의 절규에 매정하기만 했던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공연도 펼쳐져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하루 동안 도내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남원 광안루 주변에서는 고등학생 90명이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펼쳤고 풍남문 광장에는 그동안 철거됐던 분향소가 다시 마련돼 오는 22일까지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월호 분향소가 넉 달 만에 다시 마련됐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오늘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타깝죠. 나이도 어리고 이제 아직 한참 파릇파릇한 애들인데 주위에도 아는 사람 친척들이 다 그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우는 것도 많이 보고. 제 자식이 바닷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큰아들이 24살, 둘째가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잖아요. 아직 해결된 게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틈 속에서는 좀 무덤덤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잊혀진 것도 같고. 피해 당하신 가족분들의 마음이 아직 상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소중한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 어른들이 먼저 좀 각성하고 반성하고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이 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쓰러져간
선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엽서를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꼭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노란 리본과 걸개도 만들고 사고 대처 요령도 복습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나중에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더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관련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수학여행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150명이 넘으면 당국의 안전 검토와 70% 이상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해마다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부안학생해양수련원에는 배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우는 해양안전체험관도 문을 엽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연간 10시간씩 이루어지는 생존 수영 교육은 2년 뒤 전학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이 1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 부족한 수영시설을 늘리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자체와 협업 구축을 해서 수영장 시설 건립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의식과 시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월호에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추모비가 모교인 원광대학교에 건립됐습니다. 원광대는 고창석 교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문들이 모은 1,000만 원으로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고창석 교사 유족들은 조의금 3천만 원을 장학사업에 쓸 수 있도록 대학에 기탁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파는 간식들, 학교에서 파는 것인 만큼 믿고 먹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냉장 보관되어야 할 식품들이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박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자가 냉장 차량에 실린 식품을 학교 매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짐칸 안에 온도를 측정하자 18.5도, 냉장 장치를 꺼둔 채 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칸에 가득 쌓인 식품은 치즈버거나 소시지 등 10도 이하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냉장 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0도에서 10도씩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제가 했었는데. 역시 냉장식품을 학교 매점에 납품하는 차량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냉장장치가 없는 짐칸의 온도는 14도를 가리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납품업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창고 여기저기 냉장식품들이 그대로 쌓여있고 냉장 저장고는 언제 냉장장치를 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리할 때는 끄고 들어가거든요, 소쯤에서. 그럼 이게 지금 방금 끈 게 아니야. 만져봐요. 냉이 없잖아.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냉장식품이 납품된 학교 매점은 도내 20여 곳에 이릅니다. 최소한 5시간서 3시간 이상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제품 변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납품업체 2곳을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학교 주변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연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론조사인데 민주당 도당이 여론조사 업체를 원칙 없이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이 지난 이틀 동안 ARS 투표로 확정한 제1차 경선 결과 발표. 익산의 단체장 후보 5명 가운데 상위 3명이 결선에 진출했고 도내 28곳의 도의원과 시의원 경선 승리자가 발표됩니다. 1위 김영배 후보 30.16, 2위 김대중 후보 30.14. 밀봉돼서 선관위에 전달되는 ARS 투표 결과가 공천을 좌우하는 상황. 그런데도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개 모집도 입찰 공고도 없이 경선 시행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공고하셨습니까? 공고는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놓쳤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월 초 전국에 경선 시행 세칙을 일괄하달하고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위배한 것.
다른 지역당은 공지사항에 경선 세칙을 공지한 뒤 즉각 업체 입찰 공고를 낸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ARS 업체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면서 경선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자 있는 경선을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2차 경선 18일, 19일 하는 것만큼은 지금 경선을 중지해달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후보들은 ARS 업체와 특정 후보의 연관설까지 제기하며 도당의 해명을 촉구하는 상황. 민주당의 공천 관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의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심층 면접을 실시했지만 비리 혐의를 받는 후보가 포함된 정읍과 장수, 고창, 순창 등 4개 지역의 경선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 도지사 경선 결과에 대해 김춘진 후보는 송하진 도지사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지만 해명을 기피했다며 결과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전주 신시가진의 대항방직 부지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주 경선 토론회에서 첨단 산업단지나 컨벤션센터, 힐링단지 등의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역시 지난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조개잡이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군산 옥도면 계야도 북쪽 88m 해상에서 좌초된 15톤급 조개잡이 어선의 선장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어선은 인근 비응항으로 인양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농협은 익산 3기면에서 풍년 농사 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구마 정식 작업을 도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비 11억 원으로 고창 3인 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충돌과 전복 등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 방사능 대처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과실수가 식재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1억 4천만 원을 들여 한옥마을에 있는 89가구의 가정정원과 최명희 문학관, 전통문화연수원 등의 감과 살구, 모과, 석류 등 2,900여 그루의 과실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남원에 설립하기로 한 공공의료대학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이후 설립 목표인 공공의료대학을 1년 앞당기고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 병원을 남원에 설립해 취약한 의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나노 소재인 그래핀을 활용한 전선을 개발해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